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경제를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업을 종사하고 있는 이상수라고 합니다. 그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미국이죠. 그래서 가장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 경제를 공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그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그 지금 처음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기를 겪었고 2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뭐 코로나라든지 러시아 러우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트럼프는 결국 지금 미국 경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하면은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정책 중에 하나가 그 마가입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것인데 그 중심에서 지금 트럼프가 가장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관세 정책입니다. 관세 전쟁인데 관세를 때리는 이유는 이제 미국 자체에서 이제 만년 적자 국가라고 이제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만년 적자 국가에서 지금 앞으로 수출국가가 되고자 전 세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관세이고 이제 리쇼어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직접 생산까지 하고 수출까지 해라 라는 그런 트럼프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그 전부터 이제 물가가 잡혀가긴 했습니다. 러우 전쟁 때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게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맞는가? 이제 저는 태어나서 처음 물론 40년이 넘으신 분들은 40세가 넘으신 분들은 그 전에 그 저기 오일 쇼크를 겪으셨기 때문에 뭐 그런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겪어보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훨씬 더 딥한 공부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도 이제 빼먹을 수가 없는데 그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갈 때 가장 그 유심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가 있지만 저는 이제 오늘은 미국 금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건데요. 미국 금리는 지금 현재 4.5%, 5.5%까지 올렸다가 지금 대략 1%포인트 정도 낮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높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좀 봤더니, 미국 자체에서 고용이라든지, 특히 이제, 저기 고용, 실업률을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생각보다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고 실업률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미국이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 4.5%면은 충분히 지금 물가 상승률을 뭐 잡혀가는 데는 충분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게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잘 잡혀가다가 지금 시기에는 관세 전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물가가 지금 저번 달, 이번 달까지 해서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이제 올해 뭐 11월, 12월 다 지켜봐야겠지만요.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4.5%에서 더 오래 인하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두 번 정도는 더 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CPI가 저번 달 기준으로 2.7% 예상치는 2.6%였는데 2.7%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그 목표하는 그 물가 상승률이 2%에 부합하기에는 아직 한참 먼 것 가깝죠.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2.1%, 2.2%까지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면 올해 금리 인하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에 있을 그리고 7월에 있을 FOMC를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하면 관세 전쟁도 빼놓을 수 없지만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 달러 약세를 시켜서 더 많은 돈이 유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그런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달러를 이제 약세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 채권 시장도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 자산이라고 평가를 받죠. 근데
미국 채권이 요즘 굉장히 그런 신뢰도가 좀 깨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이렇게 미국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요즘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이제 아마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에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채권이랑 연결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5년 전,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가상화폐는 위험자산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지금도 당연히 위험자산에 맞습니다. 가깝습니다. 달러나 금처럼 안전자산이랑 좀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최근에 그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져서 덜 위험자산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위험자산이 맞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관점은 이제 당연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지금 이제 채권 그리고 뭐 달러 그리고 관세 이런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결국은 지키고 싶은 건 미국 그 미중 패권입니다. 패권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나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중 패권 전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중국이랑 관세 전쟁을 격화시키다가도 최근에는 다시 화해하는 분위기고 오히려 다른 전 세계 국가와는 이제 협상을 훨씬 더 미국이 강력하긴 하고 있지만 중국한테는 이제 히토류 이런 그 원자재로 인해서 미국이 굉장히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미국이 물론 패권을 장악하고는 있지만 중국을 모든 걸 다 이기기에는 힘들구나. 그래서 이런 미중 패권 전쟁도 저희가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이 시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물가라든지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관세 전쟁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이런 이 세 가지만 봐도 트럼프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 앞으로 이제 뭐 중간 선거가 있긴 하지만 이 세 가지만 크게 끔찍하게 모니터링 해도 미국 경제를 공부를 해도 그래도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펀드, ETF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 관점에 있을 때도 미국 경제를 빼놓을 수 없다 보니까 꼭 그 공부하실 때 미국 경제 빼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제가 이제 오늘 처음이지만 앞으로 매일매일 미국 경제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영상 찍고 올릴 거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